해외 직구가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제품을 국내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종 비싼 제품도 구매하긴 하지만 관세 문제 때문에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런 의미에서 중국 출신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알리익스프레스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에서 인지도를 더욱더 높여가고 있는 이 사이트, 2010년 처음 탄생해 지금까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과연 알리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알리익스프레스는 2010년 중국 대기업 알리바바 그룹의 일부분으로 탄생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도 쉽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이지만 과거에는 기업 간 B2B 구매가 주 서비스였죠. 하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소비자들을 끌어모으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덕분에 지금은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물건이 훨씬 더 많을 정도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판매자들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구매자들은 한눈에 여러 상품을 비교하고 가장 마음에 드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해외 배송임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배송비는 덤이죠. 덕분에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일본, 유럽과 동남아 등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또 다른 유명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이베이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두 사이트 모두 개인이나 기업이 자유롭게 상품을 올리고 전 세계의 구매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하죠. 이 과정에서 알리익스프레스나 이베이는 관리의 역할만 합니다. 놀라운 건 중국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알리익스프레스의 기반은 홍콩에 있다는 겁니다. 또한 중국인들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건을 살 수 없지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건을 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국인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알리익스프레스가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물건을 팔기 위한 사이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외화 수입 짭짤하겠는데요. 워낙 다양한 물건을 팔다 보니 하루 이용자 수가 5천만 명에 이를 정도로 알리익스프레스는 규모가 거대합니다. 1년에만 약 145억 건의 주문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규모가 매우 크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물건은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 액세서리, 화장품이나 의류 등입니다. 휴대폰 케이스의 경우에는 가격 부담이 크지 않아 물건 품질이 복불복이어도 참을 만한 수준이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때는 가짜 명품을 매우 쉽게 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최근에는 찾아보기 쉽지 않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음먹으면 가품을 구하는 것은 매우 쉬웠습니다. 대륙의 기운이 느껴지는 순간이네요. 알리익스프레스의 문제점 중 하나는 제품의 질이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중국 회사들이 물건을 만들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제품을 판매하다 보니 품질이 복불복이죠. 설명된 것보다 훨씬 더 크기가 작거나 크기도 하고 한두 번 쓰면 망가질 만큼 품질이 나쁜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리뷰가 많은 제품들을 구매하면 이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지만 애초에 그런 것조차 귀찮다면 돈 좀 더 주고 좋은 걸 사는 게 낫겠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점은 어떻게 해도 싸구려 이미지를 절대 탈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는 중국의 산업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중국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저가 물품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런 물건들을 소비자들이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플랫폼이고 결국 거기에서 파는 대부분의 물건들은 싸구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두 번 쓰고 버릴 수준의 물건이라면 없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되는데요.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에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니까 말입니다. 중국 사이트답게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비싼 제품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확히는 괜찮은 품질의 비싼 제품을 찾아볼 수 없죠. 오래 쓸 좋은 물건을 알리에서 찾고 있다면 백화점을 알아보는 게 낫겠네요.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보안 문제입니다. 얼마 전 중국 앱들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중국으로 넘긴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심각한 보안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데 리스트에 올라간 수많은 중국 앱들 중 하나가 바로 알리익스프레스였습니다. 중국 회사다 보니 이런 이슈가 생겨나는 것이 매우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찜찜하면 삭제하는 게 좋겠네요. 지금까지 큰 인기를 끌었지만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계와 이미지는 명확합니다. 어느 누구도 알리에서 고급품을 사지 않습니다. 저렴한 물건을 싸게 파는 곳이 현재 알리익스프레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죠. 연관 검색어에 알리익스프레스 먹튀, 알리익스프레스 앱 백도어 같은 내용들이 뜨는 걸로 봐서는 소비자들에게도 그렇게 큰 신뢰는 못 얻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륙의 기운을 세계에 선보이는 알리익스프레스, 언제까지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 상황에 비추어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길게는 못 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엉망진창인 서비스와 제품으로 악명 높은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있습니다. 티맵프냐고요? 망한 회사는 이야기할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바로 중국의 테무인데요. 중국 회사들이 직접 소비자에게 제품을 배송해주는 이 전자상거래 사이트는 저렴한 가격 때문에 인기를 얻었지만 품질이 개판인 관계로 욕을 먹고 있죠. 과연 테무산 테무에는 어떤 역사와 사실들이 숨어 있을까요? 테무의 역사는 놀랄 만큼 짧습니다. 테무는 2022년 말 미국에서 처음 출시되면서 이름을 알렸고 이후 유럽과 남미, 한국 등에 출시되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생각보다 얼마 안 되었죠. 역사가 짧긴 하지만 이미 인지도는 다른 오래된 회사 못지않습니다. 하지만 테무의 뿌리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유명 전자상거래 회사인 핀더더를 소유한 PDD 홀딩스가 해외에 법인을 두고 운영하는 사이트죠. 재밌는 건 이 회사는 중국 내에서도 쓰레기 제품을 판다는 오명을 뒤집어 썼던 회사라는 건데요. 역시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새네요. 테무는 미국 보스턴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본사는 중국 상하이에 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요? 하지만 그럼에도 테무는 중국산 제품을 세계에 판매하며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걸까요? 첫 번째는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입니다.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접속하는 소셜미디어라면 광고를 때리고 적극적으로 바이럴 마케팅을 했죠. 유튜브를 보면서 테무 광고 보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얼마나 광고를 때렸으면 테무의 광고를 맡았던 메타의 주가가 뛸 정도였을까요? 테무가 지금처럼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두 번째는 바로 저렴한 가격입니다. 애초에 중국 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비교적 저렴한 노동 비용을 바탕으로 낮은 가격을 자랑하는데 테무에서 팔리는 제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류부터 전자제품까지 안 파는 게 없는 데다가 앱에서 주기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쿠폰과 할인을 제공합니다. 안 그래도 싼데 더 싼 제품들이 탄생하는 셈이죠. 하지만 물론 테무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아니, 사실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더 많죠. 첫 번째는 엉망진창인 서비스입니다. 테무는 중국에서 직접 물건을 보내는 데다가 저렴한 방식으로 배송을 해 속도가 느리고 제품이 잘못 오거나 금방 고장이 나더라도 관련 서비스를 받기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강력한 환불 정책 등을 통해 이미지를 바꾸려 노력하고 있지만 얼마나 갈지 그리고 얼마나 제대로 유지될지 미지수죠. 테무의 두 번째 단점은 바로 저렴한 가격입니다. 이게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냐고요? 테무는 C2M, 소비자와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직접 연결하는 전략을 채택해 저렴한 가격에 가능하지만 어차피 지불한 가격만큼의 제품이 온다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제품의 안전성이나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도 많죠. 한마디로 싼 게 비지떡인데요. 이미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중국산 제품을 겪어본 분들이라면 테무산이라는 밈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겁니다. 테무의 세 번째 단점은 고객 데이터를 허락도 없이 수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테무의 모기업인 핀더더는 이미 중국 내에서도 개인정보 침해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은 테무의 앱과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게 불안하다고 토로하기도 하죠. 한마디로 가격이 싼 대신 내 정보가 넘어가는 셈인데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테무의 정보보호 안전성에 대해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바로는 중국 내에서 사용되는 핀더더 앱에서 주소나 연락처의 세부 정보, 사용 중인 장치와 IP 주소 등의 정보를 수집했다는데 테무에서는 또 어떤 정보를 수집할지 모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만들려면 여러 조건이 필요한데 그중 하나가 바로 저렴한 노동력입니다. 네 번째 단점은 바로 테무의 제품을 만드는 노동자들의 인권이 박살나고 있다는 거죠. 테무에 올라오는 제품들은 중국 내 소수민족의 노동을 착취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소수민족은 996 근무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면서 테무산 제품을 찍어내고 있는데 이 정도면 현대판 노예제도나 다름없네요. 외부의 적과도 대립하지만 때로는 내부의 적과도 대립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2022년 12월 테무는 같은 중국 출신의 패션 플랫폼 쉬인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쉬인이 테무의 디자인을 도용해 제품을 판매했다는 내용으로 말이죠. 쉬인은 이미 이전에 리바이스나 랄프로렌 같은 미국 패션 회사들에게 디자인 도용으로 소송이 걸려 있었는데 같은 중국 출신인 테무마저도 소송을 건 겁니다. 근데 테무도 낮은 제품 품질로 유명해서 도찐개찐인데 왜 싸우는 걸까요? 하긴 냉전 시대에도 문제없는 사이일 것 같았던 소련과 중국도 대립했으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테무는 여전히 저렴한 가격 하나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덕택에 알리익스프레스의 모기업인 알리바바의 시가총액을 추월했고 국내에서도 직구금지 사태로 한동안 홍역을 앓을 정도였죠. 과연 테무는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전 세계적인 유통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마동석이 시진핑을 진실의 방으로 끌고 가기 전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한때 쉬인에서 가장 많이 물건을 사는 국가 1위는 미국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관세 부과 덕택에 2025년 8월 기준 미국 내에서 쉬인의 미래는 불투명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패션 브랜드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이제는 패션 업계의 공룡이 되어버린 브랜드죠. 바로 중국 출신의 쉬인인데요. 원래 온라인에서 저렴하면서도 트렌디한 옷을 판매하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글로벌 쇼핑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심지어 2023년 포에버 21과 합병하여 쉬인 웹사이트에서 포에버 21의 의류를 판매하기도 했죠. 단순한 쇼핑몰이 아닌 글로벌 유통 네트워크로 확장하고 있는 쉬인, 과연 이 회사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쉬인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사실 그 출발은 꽤나 소박했습니다. 쉬인은 한국이나 일본처럼 패션 시장이 큰 곳이 아닌 싸구려 상품으로 유명한 중국에서 조촐하게 탄생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를 졸업한 중국계 미국인 크리스 수가 중국에서 창립한 게 바로 쉬인이죠. 시작은 여성 의류였고 당시 이름은 쉬인사이드였는데요. 하지만 2015년 이름을 쉬인으로 바꾸면서 본격적인 리브랜딩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쉬인은 저렴한 가격과 빠른 트렌드 반영, 글로벌 시장 공략이라는 지금의 브랜드 색깔을 갖게 되죠. 쉬인의 성장은 단순히 판매량만 늘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기업 가치 평가에서도 기록적인 성장을 보였죠. 2021년 11월까지만 해도 쉬인의 가치는 15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300억 달러로 치솟습니다. 더 놀라운 건 2024년 쉬인의 기업 가치가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패션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으로 성장한 것이죠. 쉬인이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실시간 소매 모델입니다. 자라 같은 패스트 패션 기업도 보통 새로운 디자인을 내놓는데 3주가 걸리는데 쉬인은 AI 기술을 활용해 단 3일 만에 신상품을 기획하고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압도적인 속도는 소비자의 빠른 트렌드 욕구를 정확히 충족시켜 주었고 쉬인을 패스트 패션의 대표주자로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강점은 방대한 제품 라인업입니다. 쉬인 웹사이트에는 하루에만 2,000개에서 많게는 10,000개까지 새로운 아이템이 업로드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언제 들어가도 신상품이 가득 차 있는 셈이죠. 이 때문에 다양한 취향과 선호도를 가진 사람들이 한 곳에서 쇼핑을 해결할 수 있었고 쉬인은 곧 트렌디하면서도 저렴한 패션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쉬인은 중국에서 탄생했지만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했습니다. 현재 쉬인은 200개 이상의 국가로 배송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이나 유럽, 호주, 중동 등이 주요 시장입니다. 쉬인의 충성 고객층을 보면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Z세대인데요. 현재 쉬인 고객의 절반 이상이 Z세대이며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쉬인이 10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의류 브랜드 4위에 올랐다고 하죠. 나이키나 룰루레몬 같은 브랜드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는 건 쉬인이 단순한 저가 쇼핑몰이 아니라 젊은 세대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2021년 5월, 쉬인은 미국의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쇼핑 앱이 되었고 순간 아마존을 제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쇼핑하면 아마존이라는 공식을 깨트린 거죠. 물론 쉬인은 온라인 기반이지만 최근에는 오프라인 매장에도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부터 세계 곳곳에서 팝업 스토어를 운영했고 2022년 11월에는 일본 도쿄에 첫 번째 정식 오프라인 매장을 열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단순히 온라인이 아닌 실제 경험을 제공하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쉬인이 항상 긍정적인 평가만 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 문제가 있죠. 우선 2023년 쉬인은 미국 의원들로부터 중국 공산당과 연계되어 위구르족 강제노동을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물론 쉬인은 이를 부인했지만 브랜드 이미지에는 큰 타격이 있었죠. 두 번째로 2024년 우리나라 정부가 쉬인에서 판매하는 일부 아동용품과 가죽 가방에서 프탈레이트 등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 결과 쉬인은 해당 제품들을 사이트에서 삭제했지요. 무엇보다도 쉬인은 싸고 예쁜 옷을 무한정 만들어내 소비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패스트 패션 브랜드가 당면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저가의 옷이 금방 쓰레기가 되고 환경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는 지적이지요. 싸다고 계속 똥을 주워 먹으면 결국 설사를 하게 된다는 사실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인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패션 기업 중 하나입니다. 패션 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하고 Z세대의 소비 습관을 바꿔놨죠. 하지만 동시에 저렴한 트렌드라는 무기 뒤에는 여러 문제가 존재합니다. 쉬인,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쉬인이 살아남는다면 전 세계에 여러 문제를 가져다 줄 거라는 건 확실한 사실입니다.